보통 습관이 들려면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성공의 법칙의 저자 맥스웰 몰츠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21일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든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갑자기 웬 뜬금없는 습관이냐고요? 요즘 들어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주말 나들이보다 평일에 나를 채우는 습관 같은 날들이 행복하고 알차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음악을 듣고 다이어리에 오늘을 기록하고 인센스 스틱에 불을 붙이는 하루 루틴이 행복하면 얼마나 꽉 차게 행복하겠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딱 좋은 1월, 새해 다짐들을 잘 지켜내고 있으신가요? 잘 이어나가고 있으신 분들은 5일만 더 화이팅 하시고요. 작심삼일에 그친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작심삼일을 7번만 하면 21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습관에 아벨만도 껴주세요. 저희도 행복한 습관 중 하나가 되도록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알차게 채워볼게요. 어김없이 돌아온 43번째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문을 여는 저희는 김그냥, 김보통, 김사람입니다. You could give me chills on a summer day, yeah. When we're laying still, but you make my heart race. Gonna keep me young when we're old and gray. I know that time moves on, some things don't change. I won't stop getting butterflies. I get them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 You won't stop running through my mind for the rest of both our lives. You give me butterflies, and I keep on getting butterflies. I still fall in love with you every time I see your eyes. It takes me back to the first time I saw you smile. They told us we were young and dumb, we didn't know about love. Now look at all the things we've become. I won't stop getting butterflies. I get them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 You won't stop running through my mind for the rest of both our lives. You give me butterflies. I keep on getting, Keep on getting, I keep on getting butterflies. When you walk into the room, I'm as nervous as the day I met you. I seen that dress on you before, but every time I do, I swear it only makes me love you more. And I won't stop getting butterflies. I get them every time, yeah. I get them every time. I won't stop getting butterflies. I get them every time I look into your eyes. You won't stop running through my mind for the rest of both our lives. You give me butterflies. I keep on getting, Keep on getting, I keep on getting, butterflies. I keep on getting. Butterflies. 첫 곡으로 맥스 앤 알리게티의 버터플라이스 들으면서 43번째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오랜만에 들어온 저희의 신청곡이에요. 신청곡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신청곡입니까? 저희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꽤나 긴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사연은 보통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나가던 누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쩌다 친구 근황을 알게 되었네요.
디귿히읗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이 노래는 가사가 예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하고 갑니다. 디귿히읗아 멀리서나마 응원에 부끄럽게 몇 마디 적고 가요. 누군지는 나중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밝힐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 늘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화이팅! 이라는 사연과 함께 네,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 디귿히읗 씨 아무래도 보통님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 저랑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사연이었어요.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뭔가 말투 보면은 좀 대충 유추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서 네. 제가 요즘 또 네. 한정된 인간관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DM으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이 사연자분한테 지나가던 누구님에게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맞아. 네. 우리가 언제 친해졌고 언제 지금 연락을 안 하게 된 오래된 친구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연 남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꼭 만나게 된다면 이 아니라 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만났으면 좋겠고 누군지 밝히는 게 부끄럽다면 아별만 DM으로라도 알려주면은 진짜 제가 만나서 한번 지나간 못한 얘기들 한번 하고 싶으니까 연락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나가는 누구님도 꼭 건강 챙기고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너무 따뜻한 사연이었는데요. 아벨만 신청곡 게시판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남의 목소리에 내 사연을 담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그냥님이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 그 이야기는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예요. 그 사랑의 모양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상도 정말 많이 받았고 주변 친구들의 되게 후기도 너무 좋아서 궁금했는데 볼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스트리밍 이런 데서. 근데 얼마 전에 그 12월 말인가? 그때쯤에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왔길래 얼른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씨는 그 전에 보셨다고 했고 네네. 또 사람 씨는 이번에 처음 보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주변 반응이랑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기대하고 있었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있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우연히 이 영화 OST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영화 보기도 전에 그냥 그거부터 다운받아서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다가 드디어 본 영화였습니다. 저도 사실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 3, 4, 5년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봤는데 원래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빠르게 한 30분 만에 보고 끝낼라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바람에 오늘 내야 하는 장문을 면제권을 쓰고 안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터디 과제를 미루고. 스터디 과제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저희 게스트였던 지원님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더라고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 영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사랑의 모양이 영화의 부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람과 어떤 괴 생명체 둘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타지적인 혹은 동화 같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연출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맡았는데 이 델 토로 감독은 호러, 판타지, 동화 등을 소재로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좀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세계관을 좀 주류적이면서도 센티멘털한 로맨스로 풀어낸 작품이 바로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작품 내의 괴생명체들은 대부분 CG보다는 특수분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쉐이프 오브 워터에 등장하는 양서류 괴생명체도 버그 존스라는 배우가 직접 수트를 입고 연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머릿속으로 당연히 약간 초록색 그 점점점 맞아요. 그런 거 맞아, 입고 맞아. 있는 거를 상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음. 놀랐어요. 이 배우가 이전에도 델토로 감독 영화의 크리처들을 계속 맡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 저도 당연히 CG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 그 처음에 이 크리처가 등장하는 그 수조 위에서 이렇게 고개 빼꼼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직접 그 물이 담긴 곳에서 이렇게 그 배우가 이렇게 나와서 하고 또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되고 머리 이렇게 분리되고 막 이런 식으로 수트를 입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트가 일단 너무 고퀄인 게 신기했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너무 인간화돼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또 로맨스에 적합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되게 잘 표현했다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그 방금 말했던 장면에서 눈을 깜빡이는데 아, 눈이 눈꺼풀에서 좌우로 돌아가잖아요. 깜빡이죠. 전 그게 네.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얼굴을 보질 그래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통님한테 줄거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소련 간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 정부에서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연구센터의 청소부 엘라이자와 그곳의 연구 대상으로 끌려온 괴생명체 크리처가 만나 서로에게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엘라이자가 크리처를 탈출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엘라이자는 소리는 듣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둘은 엘라이자가 가르치는 수화와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사랑을 느껴요. 엘라이자를 통해 크리처는 지능과 공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의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화는 물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영화에서 물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라이자가 물을 한가득 받은 욕조에서 어떤 육체적인 희열을 느낀다든지 또 크리처와 사랑에 빠진 다음에 출근 버스에서 흩어진 물방울들을 한 대로 이렇게 모으게 한다든지 그리고 크리처 자체가 되게 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양서류라는 컨셉이라는 등등 이런 설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좀 이것만이 사랑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극중의 엘라이자라면 이 크리처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만약에 내가 진짜 빠진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좀 평범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영화의 개연성이 충분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감정선이 좀 따라가기가 처음엔 힘들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이성 간의 그런 육체적인 에로스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라 하나요? 그건 못할 것 같고 저는 왜 그 전에도 동물 같은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뭐 말씀하신 미녀와 미녀와 야수라든지. 야수, 킹콩도 있었고 혹시 그 늑대 소녀? 맞아. 늑대 소년 말고 늑대 아이. 늑대의 아이. 늑대 아이. 네.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그것도 약간 늑대 같은 늑대랑 그쵸.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방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애착이 갔던 뭐 반려동물 같은 느낌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고 인상적으로 봤는데 좀 물고기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막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막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수화로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 누구죠? 이름이 뭐죠? 친구? 젤다. 젤다가 반응하는 것도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었죠? 뭐 남자들 다 똑같다. 이래서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뭐 평평해 보여도 숨기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도 되게
평범하지 않은 사랑인데 제 엘라이자의 주변 인물들은 너무 맞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되게 맞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보통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에로스적 사랑에 빠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뭐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고 돌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탈출시키고 방생하고 애착이 정말 많이 간다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잘 모르겠긴 해요. 너무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살던 이런 게 아니니까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아까 비슷한 영화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뭐 킹콩이라든지 야수라든지 그런 인물들이랑 크리처가 다른 점은 딱히 저는 못 느끼긴 했어요. 크리처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쉬운 점도 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크리처의 주체성이나 입체성이 좀 도드라지진 않은 것 같아서 네, 그 점은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엘라이자의 단독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엘라이자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저도 약간 이 둘의 사랑보다는 그 주변이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의 사랑은 여느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이랑 비슷했고 네, 오히려 조금 더 전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뭔가 여기서 나중에 얘기를 꺼내려고 했었는데, 그 이 주인공 있잖아요. 그 엘라이자 네. 분, 셀리 호킨스 배우분,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봤는데, 그 이런 이전에 그 사람님이 말씀해 주셨던 킹콩이랑 미니아이 속 이런 늑대의 아이 이런 곳에서 보통 이러한 그 괴생명체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 주인공들은 막 섹시하고 되게 젊은 매력이 부각되는 그럼 좀 섹슈얼한 그런 미녀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부각되기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시켜줄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것도 되게 호평받는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둘이 서로 공통점을 느끼잖아요. 특히 셀리 호킨스가 맞아, 서로. 본인이랑 똑같은 것 같다고, 말도 못하니까. 네, 전 여전히 왜 근데 엘라이자가 그 크리처랑 사랑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되게 첫눈에 그런 반한 의문점- 느낌 아닐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저는 그 본인이랑 비슷해 보였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뭔가 크리처가 이렇게 억압받고 말을 못하고 근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사랑을 느낀 게 아닐까. 근데 저는 되게 그 달걀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수화로 달걀을 수알 표현하는 달걀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근데 크리처랑 엘라이자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라이자한테 어렸을 때부터 목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부분에 아가미가 되죠. 아가미였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엘라이자가 크리처를 만나기 전부터 뭔가 물에 좀 친숙하다거나 그런 설정들이 나오는데, 물에서 주웠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엘라이자랑 크리처는 뭐 아주 깊은 근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운명이었고 사랑에 빠질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라이자가 크리처를 보는 순간 뭔가 직감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이야기해보자면 경계 없음에 대해 영화가 이야기하는 메인 테마가 또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내 어떤 흐름, 소수자 배척이라든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인 엘라이자는 사회적 약자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을 삶고 또 아까 말했던 욕조에서 육체적인 희열을 느끼고 또 출근하면서 뮤지컬 배우 같은 스텝을 밟는 것 같은 어떠한 그녀만의 내적인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크리처를 만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몰랐던 적극적인 삶이 밖으로 실현되는 캐릭터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절대 권력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말은 꼭 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환기시키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권력자한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말하는 장면이 그 마지막에 수화로 FU 네. fuck you fun가? 하는 큐라고 한 글자 한 글자씩 맞아, 맞아. 하는 장면이었죠. 음.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그게 그게 이게 번역이 황석희 번역가이신데 그게 총 6글자인가 7글자인가 일곱 글자. 하는데 Fuck you. 그거를 지랄하지 마라고 7글자로 한글로 맞춰가지고 지랄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랄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석희 번역가님 번역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잠깐 딴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저는 그 방금 그냥님이 말씀하셨던 엘라이자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이 전 제일 흥미로웠는데 소수자를 불쌍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좀 높이 평가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엘라이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미뤄보았을 때 가난할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전혀 가난해 보이는 장면은 안 나와요. 방금 말씀하셨던 욕조에서의 자위라든지 뮤지컬 스텝을 밟는다든지 하는 그런 출근하기까지의 일과를 보면 굉장히 좀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집이 되게 저는 미술을 너무 잘한 것 같은 맞아 게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하나도 가난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부잣집은 아닌데 뭔가 궁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엘라이자가 매번 일에 좀 늦잖아요. 그런 설정도 되게 생계에 허덕이면서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되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일스에게 크리처를 구출하자고 설득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죠. 엘라이자는 사회에서 이름도 계급도 없지만 누구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캐릭터예요. 왓챠 코멘트 중에 이 영화는 멜로 영화가 아니라 소수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욕구하며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지 묘사하는 것이라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에 가장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평이 좀 많았군요. 많다기보다는 상위권에 이런 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코멘트였어요. 저는 방금 미장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 이미지적으로 하나의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저는 살짝 듬성듬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OST도 너무 좋고 OST 너무 좋았어요. 맞아. 계속 나오잖아요. 뭔가 옛날 그런 빈티지스러운 그 TV 안에서 그 탭댄스 추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뭔가 하나의 환상동화 같은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동화책 같았죠. 되게. 입체북 이런 맞아요. 거. 팝업북 같은 거.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엘라이자가 크리처랑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원래 영화 전체가 좀 청록빛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을 나눈 다음 날에는 빨강색 머리띠를 하고 빨강색 옷을 입었던데 그것도 뭔가 그 들뜬 감정이라든지 뭐 사랑의 열정을 피워놨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되게 눈이 즐거웠습니다. 네, 되게 포인트를 잘 짚으시네요. 뭔가 역시 잘하시네. 아니 그런가요? 왜냐면은 제가 뭘 봤는데 네. 영화에서 일부러 그런 청록색이나 파란 계열을 되게 많이 써서 붉은 계열은 진짜 신경 써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배제하고 그때 쓰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전반적으로 좀 청록빛이긴 해. 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괴물도 물 색깔이고. 맞아. 셀리 집 뭐 욕실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예뻤어요. 제가 청록색을 또 좀 좋아해서 그런지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악역 맡은 배우분 있죠. 네네네. 스트릭랜드. 네, 스트릭랜드 그 배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배우의 캐릭터도 연기 너무 잘해요. 맞아, 연기 맞아, 너무 맞아. 잘하고 너무 무섭고. 맞아. 그리고 저는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내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제가 남자가 소변을 볼 때 손을 먼저 씻는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지 생각을 하면은 어떤 남자인지 알 수 있다.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 얘기하기 전까지도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하면 그 대사가 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저도 인상 깊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런 거 설정을 잘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손가락이 점점 괴사하는 것도 뭔가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마지막에 지 혼자 이렇게 쿵 풀리잖아요. 맞아.
너무 싫어. 너무 약간 징그러운 부분이 사실 많았어요. 제 맞아, 개인적으로는 맞아. 영화 맞아. 전반적으로 좀. 크리처 고양이 먹을 때. 맞아. 저 그때 크리처 좀 짜증났어. 저도요, 진짜. 저도요. 진짜. 내가 그 자일스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한지. 내 말이 자기 내 말이. 고양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내 말이, 내 근데 자일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탈모 그거 마지막까지 자기 한 번 더 해달라고. 크리처가 이렇게 손을 대면 머리가 자랐죠. 네.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나 봐요. 저 그거 영화 보다가 자일스 처음으로 머리 난 거 보였을 때 육성으로 "헉, 머리가 났어? 이러면서 이거 진짜 고민이신 분들이 보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였다고 귀여웠어. 생각했어. 그래서 언어 장애도 고쳐주면 좋았겠다라고 고쳐줄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안 고쳐주더라고요. 애초에 언어가 없어서 그런 맞아.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저는 근데 물을 계속 다룬 것도 참 좋았어요. 음. 그 마지막에 다 화장실 끝까지 물 채워가지고 저도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물을 가득 채우는 문을 상상을? 닫고 물을 계속 채우면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그게 실현이 되니까 좀 되게 황홀했던 아.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 엘라이자 눈빛 되게 표정 멋있었는데. 봤어요? 그 안겨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이 배우는 진짜 섬세하게 연기하죠. 맞아. 그 내 사랑에서도 너무 연기 잘했잖아요. 맞아. 그 다음 작품이 이거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모양이랑 또 경계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코너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OST 좋다는 말을 해서 OST 들려주겠지 할 수 있지만 OST 듣고 싶어요. 저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영화에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찾아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화의 테마랑 비슷한 좀 물과 사랑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엘리시아 키스의 Like Water 들으면서 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metimes we're doing good, sometimes it feels so bad. Sometimes we give up the fight. Sometimes we can't see the light right. You know how lovers flow, you know how lovers grow. Sometimes we gotta explode. Come on, baby, you know if the drought hits tonight, do not fear, because you and I, we are like water made to survive. And if the drought hits tonight, do not fear, because you and I, we're part of each other. Like water, you're giving me life. You know I got you, babe, even on cloudy days. Into the rain I may cry, still you're the love of my life, babe. I'll take you anywhere, just say I'll take you there, out to the moon and the sea. Babe, I'm your galaxy, come to me. And if the drought hits tonight, do not fear, because you and I, we are like water made to survive. And if the drought hits tonight, do not fear, because you and I, we're part of each other. Like water, you're giving me life.
giving me life.